안녕하세요. 트롯을 사랑하는 여러분. 12살에 300곡을 외우며 최연소 도전 천곡 우승을 차지했던 트롯 신동 김용빈, 기억하시나요? 그 소년이 일본 유학과 무명의 터널, 공황장애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미스터 트롯 3초 진에 올랐습니다. SM 아이돌 제안을 뿌리치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품은 채 왕관을 거머쥔 눈물의 여정. 3억 상금의 행방부터 탑 7 케미, 새벽 연습실 불을 끄지 못한 이유와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까지 지금부터 영화보다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살, 초등학교 교실에 종이 울리자마자 운동장 한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키는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지만 그 작은 가슴에서 터져나온 트로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명반처럼 반짝였다. 그날 이후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은 김용빈의 이름 앞에 접착제처럼 붙어 다녔다. 300곡도 넘는 노래를 죄다 외워 부르며 보육원과 양로원을 돌던 소녀는 관객이 던져주는 박수를 먹고 자라났고 그 박수 소리가 하루라도 끊기면 숨이 막혀올 정도로 무대를 사랑하게 됐다. 2004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한겨울 아침, 다른 아이들이 2교시 수학시험을 준비할 때 김용빈은 가수라는 꿈의 신분증을 손에 쥐었다. 데뷔 앨범 자켓 속 그는 아직 보랜 솜털이 남아있는 소년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마치 수십 년 무대 위를 굴러온 베테랑처럼 깊었다. 레코딩 부스 안에서 헤드셋을 쓰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도 한 줄을 뱉자마자 엔지니어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기획사 대표는 볼펜을 떨어뜨렸다.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다. 이런 단단한 감정이 12살 아이의 성대에서 태어났다니. 하지만 그때만 해도 트로트의 입지는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다. 아이돌 광풍 속에서 트로트는 방송국 편성표 한 모퉁이에 겨우 숟가락 하나 얹을 정도의 사이즈였다. 기획사 대표는 우리도 아이돌 한번 해보자고 기띔했으나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우리 손주는 트로트로 세상을 울릴 아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용빈도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것보다 묵직한 장구 리듬에 맞춰 한 궤 박자를 길게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심장을 뛰게 했다. 2005년 SBS 도전 천곡. 김용빈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출연 가수 대기실 구석에서 양손을 촛불 기도하듯 모으고 할머니가 손수 싸준 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떨리냐? 스태프가 물었을 때 그 작은 소녀는 엄지를 곧게 세웠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타기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노래를 쏟아냈다. 결과는 최연소 우승. 사회자는 트로트의 미래를 봤다며 생방송 마이크를 꽉 움켜쥐고 환성을 질렀고 스튜디오 천장을 울리던 기립박수는 김용빈 마음속에 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새겨넣었다. 그러나 박수는 영원히 울리지 않는다. 2008년 김용빈 일본 진출이라는 화려한 기사 제목만 남긴 채 그의 이름은 미디어 음영지대로 사라졌다. 서툰 언어, 낯선 거리, 좁은 자취방에서 홀로 흘린 눈물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때 퇴근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네온 사인은 포기만 안 하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무건의 약속처럼 반짝였다. 2012년 21살 미소년으로 돌아온 김용빈은 이 집 보고 싶어서로 문을 두드렸다. 그는 트로트 프린스라는 새 칭호를 얻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트로트에게 모질었다. 아이돌 해보라는 SM의 전화에 흔들릴 법도 했으나 김용빈은 받은 전화를 곧장 가슴 깊이 묻었다. 그 결정이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자부심으로 돌아왔다. 대중은 아이돌 무대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반짝임을 사랑했지만 그는 곰사가야 제맛인 장인의 술처럼 천천히 익어가길 택했다. 2014년 그리운 사랑, 2017년 나 아직도. 꺾임없는 음색과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10여 년을 버텼지만 세상은 무명을 흔쾌히 벗겨주지 않았다. 무대 뒤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면 조명이 아닌 그림자가 앞섰고 객석 박수도 드물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겹겹이 내려앉은 밤마다 그는 숨이 막혀 자주 잠에서 깼다. 침대가 아닌 물속에 가라앉는 듯했다. 그 고독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할머니에게마저. 그런 그에게 2020년대 트로트 오디션 열풍은 아치 갇혀있던 물길을 여는 대홍수 같았다. KBS 트롯 전국체전 탑8 진출 후 최종 5위라는 결과는 또다시 라는 낙담과 아직이라는 희망을 동시에 건네졌다. 스포트라이트는 끝내 다른 이들의 어깨에 얹혔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맷집을 심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트롯 3이라는 커다란 전장 앞에서 김용빈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기억해냈다. 내가 1등 서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경연 첫날, 그는 무대 뒤에서 할머니 유품인 손수건을 꺼내 떨리는 손끝으로 구겨쥐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손수건은 눈물을 삼킬 준비를 했다. 김용빈이 부른 노래는 가사보다 울음이 먼저였다. 이별이란 단어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가자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객석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장윤정 마스터의 한마디가 떨어졌다. 무대는 자기와의 싸움이야. 외롭지만 끝내 이기면 그 외로움은 별이 돼. 경연이 거듭될수록 김용빈의 목소리는 매 라운드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더 단단해졌다. 30년 가까이 곁을 지킨 트로트라는 낡은 친구는 화려한 편곡 없이도 그를 왕관 앞으로 이끌었다. 마지막 무대, 결과 발표 직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객석 어딘가에 앉아있을지도 모르는 할머니 영혼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약속 지켜요. 그리고 진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는 일어서지도 주저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장례를 메우던 함성 위로 울음 섞인 한박 웃음이 퍼졌다. 눈물은 할머니에게 띄운 나비 편지처럼 맴돌다가 천장 위로 올랐다. 우승 후에도 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쓴 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소박한 밤들. 그런데도 주위를 맴도는 시선이 늘었다. 걷는 모습이 김용빈 같아 누군가 속삭이며 다가오면 그는 무대 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던 공황장애,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어졌던 우울의 골짜기. 이제 그는 숨기지 않는다. 한때 무대를 무서워하던 소년이 무대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어른이 된 것이다. 3억 원 우승 상금. 그는 가장 먼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뒷바라지에 쓰인 새벽버스 요금과 눈물을 갚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또 다른 몫은 팬들에게 작은 행복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남은 약속 하나, 자신에게 줄 선물은 밀린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곳으로 훌쩍 떠나보기. 그러나 아직 날개를 편 적 없다. 그는 연습실 구석에 서서 새벽까지 마이크를 놓지 못한다. 할머니가 곁에서 박수를 치는 듯한 착각이 들 때까지. 미스터 트롯 3가 남겨준 것은 우승 트로피만이 아니었다. 무대를 함께 나누는 탑7이라는 동료들, 경연장 복도에서 나눈 짧은 포옹, 객석을 가득 메운 은빛 응원봉의 주인들이 그의 세계를 넓혔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은 공황장애보다 강한 진통제였다. 김용빈은 오늘도 말한다. 우리 멤버들만큼 케미 넘치는 팀이 없다. 웃음 섞인 농담이지만 그 농담 속엔 외로움의 절벽에서 한 발짝 벗어난 안도감이 담겨있다. 그리고 어느 한적한 새벽, 그는 데뷔 앨범 자켓을 꺼내 들여다본다. 12살 소년이 웃고 있다. 그 옆에는 트로트는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한 할머니의 미소가 겹쳐진다.